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7일 저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화천대유, 고발사주, 온갖 의혹들이 많이 난무를 해서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화천대유에다가 갑자기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됐네요. 이제 탈당했으니까.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지금 불똥이 튀었습니다. 또 이게 내일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고발사주 의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은 씨, 공익제보자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돼 있는 사람인데, 오늘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녁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공수처에서 정문 앞에 이렇게 가림막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아마 거기를 통해서 비공개로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 같은 것이 대략 마무리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고, 예상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에 보니까 조성은 씨가 올해 4월에 전 국민의당 대변인 김종구라는 사람하고 같이 취업한 회사가 있었죠. 무슨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전체적인 규모나 수익 이런 거는 시원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유이한 임원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계약했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또 다른 커넥션, 이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짐작을 강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4월 5일에 조성은 씨가 갖고 있던 올마이티 컴퍼니라는 데가, 이제 A사라는 데가 IT 기업인데,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다, 이런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이걸 받아주면 7%를 내가 떼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계약, 이거 거의 브로커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여튼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고, 같은 날에 보면 또 주식 증여 계약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조성은 씨와 이 A사 간에. 여기에 보면 100억이나 200억 원 이상을 유치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 내지 1000억 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면 A사는 주식 20%를 조성은 씨한테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성은 씨에 대한 임원으로 위촉을 했다고 그랬죠. 이 임원 위촉 계약서를 보니까 1차 정책자금 유치 직후에 계약금 3천만 원을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자금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이겁니다. 정부 부처 이런 데가 예산이나 공공기금 이런 거를 가지고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돈, 이런 걸 우리가 정책자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A사로부터 마세라티 차량을 제공받아서, 리스로 제공받아서 타고 다닌다고 했었죠. 이것 역시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정책자금, 조성은이 노렸다는 정책자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이게 올해 4월입니다. 2021년 4월 관심인데,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시죠. 2019년에 조성은 씨가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무슨 농업 관련, 무슨 IT 관련 이런 거라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이때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찮다는데, 시원찮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조성은 씨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럼 조성은 씨는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성사시켰을까? 그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때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였고, 그러니까 이 손익으로 플러스도 아니었습니다. 매출액도 시원찮았고. 그런데 어떻게 중소벤처기업 장관상을 받았을까?
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구였느냐? 박영선이었습니다. 그럼 박영선은 또 누구였느냐?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른바 정치권에서 박남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서 이 조성은 씨가 몸담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이 회사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그 커넥션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면 그 회사가 장관상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 정책 자금을 받아오는 조건 이거를 올해 4월 달에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4월 달에는 박영선 장관이 퇴임한 후입니다. 박영선 장관 올해 1월 하순에 퇴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의 실적, 조성은 씨의 실적을 믿고 이 A사가 조성은 씨를 임원으로 영입한 것 아니겠는가? 조성은 씨는 그러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임원 위촉 계약서 맺고 주식 증여 계약서 맺고 다른 계약서까지 3건의 계약서를 이 A사하고 맺었느냐? 이거는 박영선 장관을 직접 알 것 같지는 않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박영선 장관을 통해서 또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커넥션 때문에 본인이 자신있게 이 회사에 들어간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회사에 같이 들어갔던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 있죠. 이게 같은 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임원 위촉 계약서를 보면 보다 이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존기금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업무 내용을 원활하게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 자금을 유치하는 조건, 김종구 대표도 그렇고 조성은 임원도 그렇고 그런 조건으로 이 A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 아니겠는가. 그건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건 짐작 정도가 아니고요. 충분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조성은 씨가 최근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구 전 대변인, 그 사람이 A사의 자금 유치를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똑 떨어지죠. 김종구 대표라는 사람은 이 조성은 씨한테, 그러니까 김종구라는 사람은 조성은 씨만 믿고 조성은의 커넥션만 믿고 그 A사에 들어간 거고요. A사도 조성은 씨의 커넥션을 믿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들을 조성은 씨한테 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성은 씨가 박영선 장관이 올해 1월 말에 퇴임함으로써 그 끈이 떨어진 거죠.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대로 그걸 챙겨주질 못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커넥션이죠. 그러니까 김종구, 조성은 이런 사람들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채근을 했을 텐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박영선 장관이 퇴임한 이후니까 이 영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 A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실제로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한 푼도 유치하지 않은 채 법인 리스 차량만 받아가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성은 씨가 처음에 자신있게 여러 가지의 계약 조건을 A사하고 맺었는데 그 후에 박지원 국정원장, 박영선 장관 이런 사람들의 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A씨는 조성은 씨 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조성은 씨는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그 회사가 엉망이고 어쩌고 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 엉망인 거하고 정책 자금 끌어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여기에서 결국은 조성은, 박영선, 박지원 간의 이 커넥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격가지죠. 고발사주의 격가지인데 뭐 이것까지도 조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계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은 조성은 씨가 이게 날았던 유치를 조건으로 이제 일종의 불법 브로커 활동 뭐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알선수재나 또는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건 뭐 명백한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수처가 함께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조성은, 박지원 간의 어떤 또 다른 커넥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